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7%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 원화가 강세로 갔죠. 즉, 달러를 매도하고 약세인 환율을 매수하는 그레이터 체인징이 시작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런 그레이터 체인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죠. 이런 그레이터 체인징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야 되고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소비자 물가를 정밀 분석을 하고 달러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보면 소비자 물가가 강세로 가다가 7.7%로 확연하게 꺾였지요. 이 물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물가는 7.7% 예상치보다 확 꺾였고 그 중에 많이 꺾인 건 이 중고차입니다. 중고차가 마이너스 2.4로 마이너스로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포지션 30%를 차지하는 주거비, 이 주거비는 계속 상승입니다. 강한 상승이죠. 플러스 6.9입니다. 이렇게 주거비가 상승했는데도 물가가 꺾였지요. 만약에 이 주거비마저 꺾인다면 물가는 가파른 속도로 꺾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중고차하고 주거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고차입니다. 중고차는 이거는 맨하임 지수입니다. 이거는 딜러들이 사는 지수고요. 중고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9월입니다. 9월부터 확 꺾였고요. 사실 뭐 신차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고차 가격은 무한대로 상승을 할 수 없죠. 상승한 데까지 갔다가 확 꺾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중고차 가격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높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사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꺾였다. 뭐 상당히 좋은 호재지요. 그렇다면 주거비가 상승하더라도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주거비마저 하락한다면 이제 물가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주거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미국 주거비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제가 지난번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이 임대료 가격입니다. 임대료 가격. 임대료 가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죠.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 하지만 이 파란색은 진로입니다. 진로 임대료 가격은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게 한 4월부터 꺾였고요. 진로 임대료 가격은 뭐가 하면 진로라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가격이 실질적으로 꺾였다는 거죠. 임대료 가격은 꺾였지만 임대료 물가는 상승하는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임대료 가격이 꺾였다고 해서 앞에 계약한 임대료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평균으로 따지니까 이때 계약 계속 평균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임대료 물가는 이렇게 해서 꺾이게 후행이죠. 후행.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내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2월. 그러면 사실 내년 2월이 되고 임대료 가격이 꺾이면 사실은 미국 물가는 게임 셋입니다. 미국 물가는 계속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요. 그렇게 보면 내년이 미국 마지막 금리 인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달러가 왜 강세로 갔을까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미국이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가장 높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이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가는데 이 금리 차이가 좁혀들게 되면 달러는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유로화 약 56%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화 한 12% 차지를 하죠. 합치면 뭐 한 78% 되니까 거의 달러를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얘네들 금융 정책이 어떻게 되고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게 되면 최근 금융 정책입니다. 금융 정책을 보면 지금 11월 FMC입니다. 11월 FMC에서 미국이 0.75% 금리 인상하면서 4%입니다. 상단이. 미국이 이렇게 0.75% 인상할 때 예년 같으면 유럽이나 영국은 이만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국도 11월 3일 날 0.75% 올라가면서 3%까지 됐고요. 금리가. 유럽도 0.75% 인상을 했습니다. 0.75%. 그러면서 금리가 2.0%입니다. 자, 미국은 4%고 이 금리 차가 계속해서 벌어질지 아니면 좁혀질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달러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것은 물가가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가. 미국은 물가가 이제 꺾였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로 들어갑니다. 속도 조절로. 즉 금리 인상폭이 아주 약하게 올린다. 그리고 내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다.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물가가 결정을 하죠. 얘네들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지금 물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유로존 물가입니다. 유로존 물가는 9.9%입니다. 꺾일 기세도 없이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틴 디가르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고통이 따르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죠. 물가를 보면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속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금리 차는 줄어들게 되고요. 유럽 중앙은행, 유럽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 물가는 10%입니다. 10%. 71년 만에 최고 물가입니다. 71년. 71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고요. 프랑스가 6.2%, 38년 만에 최고치. 이탈리아는 11.9%로 39년 만에 최고치. 영국은 10.1%, 10%가 넘어가 있는데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건 뭐 물가를 안 잡고는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국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유럽 중앙은행 ECB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중앙은행 총재가 한다고도 했고요. 즉 미국하고는 반대지요. 미국은 속도 조절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즉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약세인 파운드와 약세인 유로화는 반등이 나오고 강세인 달러는 하락을 하게 되죠. 이게 큰 자금들이 이렇게 하락을 딱 시작하는 트리거가 이번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로 볼 수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확 낮게 나오면서 많은 돈들이 이제는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정말 마지막으로 올리겠구나. 그러면 비싼 강한 달러를 빨리 팔고
약세인 환율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나스닥이 7% 뭐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원화가 마이너스 4% 이례적인 강세가 갔죠.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그레이터 체인징이 시작이 됐고 이 그레이터 체인징을 통해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자,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미국 금리 인상을 할 때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이때 2015년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 2018년 12월에 금리를 마지막 금리를 올렸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2년 3월에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앞쪽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기 전에 달러의 방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달러는 금리 인상하기 전 2015년 인상하기 전보다 훨씬 앞에 2014년 6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2022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달러는 2021년 5월 미리 상승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는 게 2018년 12월인데 그거보다 훨씬 앞에 달러는 먼저 하락을 했죠. 하락을. 그렇게 보면 내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된다면 달러는 지금부터 하락을 하는 겁니다. 돈들은 냄새만 맡고 변화가 끝날 것 같으면 미리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움직일 때 이제 끝이다 누군가가 소리치고 확 변화가 생기는 게 그레이터 체인징이고요. 그게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끝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런 그레이터 체인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원화입니다. 원화. 요게 11월 11일 있죠. 11월 11일. 원화를 보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주가도 아닌데 마이너스 4.29% 확 강세로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강세로 꺾이는 게 이게 그냥 꺾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환율이 강세로 움직이려면 약세로 가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뭐 포지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대세 강세로 갈 준비를 했다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강세로 왔으니까요. 물론 21일 평선 이격이 있으니까 반등 나오다가 이래 꺾기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과거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 이거는 원화 월봉입니다. 월봉 보게 되면 여기에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움직일 때 코스피 지수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대세 상승. 그리고 위기가 왔다가 원화가 이렇게 강세 움직일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대세 상승.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서 원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도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대세 상승. 그리고 이때 꺾일 때도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주고 이렇게 꺾이면 과거 정말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움직이는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이 경기가 어렵다 말다 말들이 많지만 돈들의 움직임을 보면 내년에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세 상승으로 갈 때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될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이 영상이죠. 코스피 지수 최고의 가치주는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워런 버핏도 있고, 이때 주도주 설명을 드렸죠. 주도주 최고의 가치주는 포스코 홀딩스 플러스 중심으로 한 가치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이런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가치주를 매수해야 되는지, 왜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보면 외국 자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하니까 외국 입장에서 봐야 되고, 외국 입장은 결국 미국 시장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가치주인 엑슨모빌이나 셀브론이 사상 신고가를 내고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엑슨모빌이나 쉘브론하고 가장 비슷한 가치주, 저평가돼 있고 실적 대비 배당 많이 주는 거 포스코 홀딩스라 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한 가치주에 이제 우리도 외국인 입장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지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중요한 결론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입니다. 구독은 여기 보면 빨간색 구독이 있죠.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도주 다음 편에는 주도주 조선주 계속 업황 분석까지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가실 분들은 지금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는 시간입니다. 영상 보고 끝내지 말고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은 달러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둔화가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달러 값어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전에 그래도 지금 강세일 때 매도를 하고 약세인 환율, 원화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바도 마찬가지고 뭐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이 약세인 환율 원화를 매수하게 되는 거죠. 매수. 반대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원화가 약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면서 자금들이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이걸 그레이트 체인징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체인징의 트리거가 이번에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우리 원화를 매수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 주식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간다. 코스피는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딱 와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쪽으로 지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까지, 그리고 주도주 업황까지 또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 누르고 계셔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려운 시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꽃피고 좋은 시절만 다가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제 웃을 수 있는 길로 가니까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